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맞다뚜기도 좋아하고 조커도 좋아하는 김병찬은 모순이 아니다. 새로운 성별이다. 드디어 민영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민영이가 방금 전화해서 협박했어. 기다리는 구독자 생각은 안 하냐고. 여기 앉아서 그거 다 부숴 그냥. 야, 웃어주세요. 어쨌든 이번 한 주 너무 쉽지 않은 생이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어렵다가 좀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알겠는 거지. 시작을 해볼게요. 그 세상이 좀 부조리하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은 부조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아 제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시네요. 화가 좀 많으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세상에 부조리 똑같은 아니 거. 뭐 딱히 딱히 뭐 또 부조리식이나. 저 원래 세상에 관심 별로 없는 아 무관하다 나와. 세상이 부조리하다. 찬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크게 세상이 부조리한지에 관해서 생각을 한 적이 딱히 오케이 좋아요. 저는 세상이 참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부조리라뇨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이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직접 보고 해야지.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라는 문장으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주인공은 메르소라는 남자가 나와요. 이 메르소라는 남자가 이제 어머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식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도 이제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겠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일요일 하루 또 지났고 엄마 장례식도 끝났고 내일 난 또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나. 싸가지. 두 번째, 어느 날 메르소의 여자친구 마리가 묻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요. 메르소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나랑 살래? 나랑 결혼해서 살래?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내가 그걸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는 거지? 벌써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장면, 빵야 총소리가 들려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메르소가 죽였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웃집에 불량배 레이몬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이 친구가 나랑 친구하자 이러고 손을 내밀어요. 메르소에게. 메르소가 뭐라고 하냐면 겉보기에도 너무 불량하고 양아치인 게 너무 분명한데 뭐 그래 친구 먹지 뭐. 그리고 친구를 하기로 해요. 근데 친구를 하기로 하자마자 레이몬이 말해요. 나한테 내연녀가 있는데 얘를 내가 혼내줘야 돼. 이렇게 막 여자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유인을 해야 되는데 그 유인을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좀 대피를 좀 해달라. 근데 여기서 얘가 이 메르소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러고 그걸 도와줘요. 레이몬의 초대로 해변에 놀러가게 됐어요. 메르소가. 그곳에 레이몬에게 복수하려는 내연녀의 오빠 형아야들이 찾아온 거예요. 덩치 좀 크고. 등치 산만하고 파이팅 있는 형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감히 내 여동생을? 이러면서 이제 복수를 하러 왔는데 그 순간 메르소가 너무 당황스럽고 우발적으로 그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가지고 빵야 하고 이러고 쏜 거예요. 쏴서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랍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알제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인이 아랍인을 쏴서 죽였다는 것이 엄청나게 막 중죄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판사가 물어봐요.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됐냐라는 물음에 메르소의 답변은 이래요. 유난히 눈부셨던 햇살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미친놈이죠. 눈이 부시다고 사람을 쏘다뇨. 메르소는 재판에서 자기의 잘못을 담담하게 너무나 쉽게 인정을 해요. 변명 같은 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증언에 따르면 메르소는 어머님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사랑하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과 눈이
눈이 부시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냥 사회적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느낌의 이제 취급으로 분위기가 좀 몰려가서 결국에는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은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메르소에게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려고 찾아와서 참회를 권해요. 근데 신부님을 꾸짖어서 돌려보내요. 메르소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얘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작품은 메르소가 자기 자신이 처형당할 때 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나에게 증오를 퍼부어 주길 바라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이 친구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 너희들은 대충 보고 어떤 느낌이 드니? 예를 들면 얘가 나한테 왜 멋있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냐면 그러니까 얘는 사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그냥 대답만 한 거야. 왜 죽였어? 아 그때 그냥 눈 부셨고 그래서 그냥 쏜 거야. 그냥 구태여. 그러니까 어머님의 장례식장에서도 엄마가 죽으면은 막 슬퍼하고 오열해야지. 근데 안 그러잖아. 엄마 죽은 건 뭐 죽은 거지. 걔한테는 딱 그 정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구태여 더 일부러 슬픈 척하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구태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미움받는단 말이야. 구태여 변명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현실을 아예 외면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표현하는, 굳이 오버 안 하고. 근데 컨셉을 확실하게 들고 나가는 소신 있는 사람. 맞아. 이제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다라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은 무언가에 그게 달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다했던 사람? 컨셉에 잡아먹힌 끔찍한 혼종. 그렇지. 습관적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몰라, 책 내용을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아닌데 딱 대본만 봤을 때 그냥 좀 극단적인? 극단적이고 조금 그 상담을 좀 받고 조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나도 사회적으로 보면 뭔가 무게감 본인이 있긴 한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간 공감 능력이 되게 부족하고 그쵸. 뭐 사회적 소시오패스 약간 그런 그 말이 느낌? 너무 맞는 약간 말이에요.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또라이. 메르소가 이제 영문판으로 번역할 때 작가의 말이라고 추가해가지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한 게 있대. 메르소가 왜 이방인이 되었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메르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 정도는 좀 쉽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고 설령 재판에서 실제로 죄를 뉘우치지 않을지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뉘우친 척하는 게 세상의 관례이다. 그런데 그는 사실 뉘우치지 않았던 것을 뉘우쳤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귀찮은 거라고 대답을 한다. 이런 태도로 인해 그는 당연히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메르소는 진실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실이 있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정복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웅처럼 요란하게 행세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위해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을 이방인 속에서 찾았다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썼거든. 극단적인 빈말 절대 이거 마음사랑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칭하는 게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막 착한 거짓말은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착한 그러니까 논란이 안 되는 그런 예를 들어 정치판에서도 니체처럼 약간 돌려서 그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내 딴에는 너가 원하는 답인 것처럼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걔 입장에선 잘못 오해할 게 분명하니까 거짓말이긴 한 거지. 내 안에 날 것에 100% 진심만 다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사회는 돌아갔어. 이 사람 내가 보기엔 가진 게 없으니까 욕심도 없고 욕심이 없으니까 삶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니까 그냥 뭐 마음이 안 차도 그냥 아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책임감 없는 쌍. 그래서 아무튼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여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제 알베르 까미를 만났다. 알베르 까미 씨가 더 와닿았겠다. 그러니까 자. 감정으로 가는 트래킹. 그래도 되나? 이 참 끔찍한 혼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경찬이 형이 이런 끔찍한 혼종의 길을 간다고 하면 나는 조금
나도 가고 싶지 않아. 아쉬워. 아쉽기도 하고 외로워. 외롭지. 영웅의 길은 늘 고독하고 영웅이 외로워. 아니잖아. 그게 영웅이 이 사람은 진짜요. 약간 그렇게 본인이 느낄 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영화 조커 보면 이거랑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면 돼. 그래. 난 조커를 그렇게 나도 조금 생소해. 그냥 막 공감 능력 이런 게 조차 없으니까 없으니까. 장난 하나도. 그냥 보통 사회적으로 살면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느낄까 이런 오빠 거에 조커를 좀 이렇게 기반조차 없으니까. 그렇지, 나는 굉장히 많이 라따뚜이를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지. 되게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나가요. 참 못할 짓이야. 라따뚜이도 나한테 너무 훌륭하고 조커도 나한테 너무 훌륭해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 하나를 놓으면 좀 편하지. 쉽지 않네. 하나를 놓는 순간 둘 다 너무 진심이어서 나는. 하나를 놓으면 김경찬이 이상하다. 둘 다 가져가야 돼. 욕심쟁이라서 나는. 그래. 내가 아까 표현했던 것 중에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라따뚜이도 좋아하고 조커도 좋아하는 김경찬은 모순이 아니다. 새로운 성별이다. 야! 이러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한 거죠. 있는 그대로 아니지. 이게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한다고 한 원하는 게 거잖아. 아니고 나도 원하는 거잖아. 네가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라고 답을 한 거지. 거짓말쟁이야. 완전 가시게 쩔어있는. 얘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부정하는 거잖아. 왜 굳이 자기? 아니야, 마음에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자기는 안 원해? 지금 원하니까 네가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걸 전제하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네가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표현. 그러니까 굳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한다고 해야지. 말이 안 돼.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야 이 그 스토리상 맞는 거지. 이 인물한테. 일단 너무 화가 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 책을 읽도록 해. 교훈을 받아라.